지난 24일 현지 시간 기준 오전 4시 35분경에 동쪽 수미주에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따르면 25일 자정 기준이죠.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약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2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게 방어 지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앞으로 협상도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평론가 이승원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정말 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분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한국인 일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반도에서 온 엘리자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크라이나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심지어 크림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제 어머니는 러시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니까 네. 우크라이나 반 러시아 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양쪽의 정서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18년 동안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 거는 되게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뭐 러시아 출신이라서 뭐 아마 러시아 뭐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설마 일어나겠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국영 언론사랑 야권 세력 언론사라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를 다 말을 듣는데 이번에는 한결같이 다들 틀렸어요. 다들 틀렸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다 푸틴이 이렇게까지는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정말 미국이랑 그냥 이제 파워 플레이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푸틴을 여태까지는 틀리게 보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나기 전까지 주변의 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셨나요? 네.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을 실제 거는 할지는 몰랐어요. 크림반도 일이 있었지만 크림반도 일이 있었지만 그냥 설마 푸틴이 이렇게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날 침공할 거야, 정보 자산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16일날 얘기했는데 러시아에서 일종 기만 전술을 썼잖아요.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 이런 보도가 16일날 딱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아니었어요. 21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3일 뒤에 이제 공격 개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 이제 먼저 이번 그 상황, 침공의 어떤 배경, 그 일리아 씨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건 이후 러시아 내부적으로 여론으로는 계속 이어진다고 있는 전쟁이라고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 전쟁. 이어지고 있는 전쟁. 왜냐하면 그 당시는 크림반도가 합병돼서 러시아 일부가 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돈바스, 그 루한스크라든가 도네츠크 그 지역들은 우크라이나랑 더 대립 관계를 이뤄서 이제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전이었다라는 상황을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8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협상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다 무시하고 또 이 전쟁을 끝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은 이제 자기 말로 인용하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계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이 작전을 시작했을 때는 한 말은 이 작전의 제일 큰 목적은 우크라이나 탈나치화. 나치화가 돼 있다. 나치화가 돼 있다. 낯선 용어들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의 옛날처럼 항상 주장해왔던 게 서방은 지금 러시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또는 러시아 2차 세계대전 때 이겼는데 그 승리를 포기하고 있다. 뭔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 서방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정권이 나치화됐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산다. 8년 동안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결국은 형제 자매인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그렇게 냅둘 수가 없다. 우리는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사실 지난 21일 푸틴이 연설을 했어요.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55분간 우리나라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뭐 격정 연설, 뭐 격분, 뭐 이런 단어가 섞인, 그래서 실제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무이며 단순한 동료 친구가 아니라 혈연과 가족 관계로 묶인 친척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겨냥한 타격용 발판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런 건데 푸틴은 전체적으로 한 말 또는 여태까지 해온 발언들 보면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영웅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일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리더, 나라의 지도자 그런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뭔가의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런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은 독립을 하면서 각자 자기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네. 푸틴이 유일하고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게 벨라루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뭐 다른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소련 안에 있어도 따로따로 놀았던 그런 현상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은 이슬람권이기도 하고 또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히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들이에요. 벨라루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민족은 이제 비록 달라도 거의 같은 동슬라브의 언어이기도 하고 키예프부터 쭉 그렇죠. 네. 키예프 루시에서 시작한 게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마 과반수일 거예요. 지금도 사실상 러시아에서. 한민족이야. 뿌리가 같아.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소련 때 같이 살았고 지금은 뭐 정치 때문에 우리가 잠시 헤어졌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아마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과반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푸틴도 당연히 그쪽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고 네, 네. 사실은 그런 국민 의식에서 이런 목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반전 시위하는 뭐 체포했다는 보도도 함께 맞아요.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실제 어떤 상황 같으세요? 지금은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뭐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외 도시에서 계속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푸틴이 이제 2018년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이런 시위들을 강제적으로 탄압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1,600명 정도 네. 구속이 되었고 또 여기서 언급해야 되는 게 이 지금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는 2018년 또는 2019년 이후의 최대 규모예요. 러시아 사람들도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에서는 탄압적인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나왔어요. 그렇겠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네요. 그만큼 네. 절박하고 그만큼 반전이라는 그런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나간 거고 끼어있는 그런 시민들은 나가서 정말 반대하고 있다는 네.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네. 꼭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처음에는 뭐 알다시피 젤렌스키는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코미디언. 잘 못할까봐 이렇게 걱정이 많았지만 그냥 국민으로서 뭐 어떤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더 잘할 수 있다는 더 말이 있었습니다. 병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죠. 나토.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은 나토가 지원해 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의 막 절박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Лидер фракции тут, голова офису президента тут, прем'єр-міністр Шмигаль тут, Подоляк тут,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근데 요즘 이제 언론을 보면은 국가별로 조금 달라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병력을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은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왜 직접 가서 싸워야 돼? 이것이 이제 아주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 국민들은 전쟁을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 아들 부시 때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까지 외국에 나가서 병사들이 죽고 돈 쓰고 이런 전쟁 개입주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경찰국가 그만하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러시아와 실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아닌 것이
다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 거잖아요.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미국도 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병력을 보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라고 선을 딱 그은 상황이에요. 프랑스는 좀 다릅니다. 뭔가 좀 중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월 7일에도 모스크까지 직접 마크롱 대통령이 출장을 가서 회담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외교적인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안도 나왔었고 미국만 믿고 있는 나토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 것인가. 미국은 바다 건너 있고 사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보니 팔짱 끼고 있다가 위급할 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토 자체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미국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게 쌓여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독일은 노드 스트림 2였죠. 그게 사실은 2018년에 공사 시작해서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가스관에 가스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일단 중단시켰어요. 사실 그거 되게 머뭇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석유 같은 경우는 한 35%, 천연가스는 한 50%, 뭐 석탄도 한 40% 굉장히 높은 그런 의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미국은 그거 예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또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도 독일이 니네들 러시아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의심을 받는 의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 현지 시간 24일 그 추가 제재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흥미로웠던 게 보통 이제 누군가를 어느 나라를 제재하려면 북한 우리 사례 보듯이 이제 돈줄을 재는 거고 어떤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재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카테고리였는데 그래서 은행을 제재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 그 자산 동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의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오고 가는 그 돈줄을 막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통되는 그 물건들. 왜냐면 이제 러시아도 첨단 기술들이 있는데 그 첨단 기술의 재료가 되는 거는 또 수입을 러시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은 나토 차원에서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런 유통들 막겠다라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가지 제재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하는 독자적인 그 대러 제재안이 있는가 하면 흥미로운 건 중국이죠. 중국은 24일 날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이제 중국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 편이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각국마다 어떤 그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동의하고요.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세계 질서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일단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네, 거고 전환점. 푸틴이 사실상은 이런 작전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방이 지금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노린 건데 네. 그 역효과가 났죠. 오히려 다 결집되고 한 전선이 형성되었어요. 반 러시아 그런 형성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미국이 합리적으로 나오긴 하는 건 맞아.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멀리 있기도 하고 미국의 싸움이 아니에요. 유럽의 전쟁. 유럽에서 전쟁이죠.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은 훨씬 또 이제 그게 민감하죠.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014년 크림 방도처럼 흐지부지 될까봐 오바마 대통령은 딱히 뭔가에 강력하게 나가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까봐 저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나온 경제 제재는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석유와 가스 수출입 금지 뭐 이런 거는 되게 강력한 대치였을 텐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 약하다고 보기도 하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 또 윗세대하고 또 젊은 세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엄청 어려운데 어렵죠. 네. 네. 그냥 부모님 말을 들으면 옛날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뭐 돈을 벌기도 쉽다. 그냥 더 평화롭다. 그냥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크라이나 출신 어떤 교수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조지아 때도 그랬었고 크림반도 때도 그랬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혹은 뭐 지금 끝나더라도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발발했다면 예전에 소비에트 연합 영향권에 있었던 폴란드, 뭐 발트 3국 이런 데까지 계속 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 그 주변 나라를 침공하려고 언제든지 푸틴은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국면이든 나토에 대한 어떤 대항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불안정성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사실 우리 모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제 25일 있을 나토 정상회담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러시아가 만만 국가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 역사적인 중심에 뭐 전환점이 되든 뭐가 됐든 러시아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전체 역사가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하게 되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은 군사력으로 봤을 때나 뭐 경제력으로 봤을 때나 그리 강한 국가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고 푸틴의 최종 목적이 미국과 동일한 관계를 이루고 다른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처리할 때 무조건 러시아에게 허락을 받고 처리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싶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희생양이 되는 거고. 저희들도 이번 사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또 완전히 역사적으로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엘리자베타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린판도 사람으로서 이런 그 전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시는 친척들이 뭐 어떻게 계시는지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뭐 잠깐 이렇게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인터넷이 끊겼다 뭐 5시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패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약국에 가면 거기서 이제 약을 다 없어졌고 그렇죠. 뭐 어떤 마트에 가면 음식이 다 많이 팔렸기 때문에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랑 제가 많이 친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이 반대하는 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그 전 세계가 다 당황하고 있고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저희들이 급하게 저희들이 느낀 바 그리고 요즘 언론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